신성한 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의 방귀가 온실가스를 증가시킨다,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2006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제 시초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충격적으로 얘기한 거, 미국에서 얘기 같은데, 모든 그런 교통수단이 뿜어내는 배기가스가 일으키는 그런 온실가스, 뭐 그런 오염 현상보다도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는 게 더 심하다. 그런데 그건 상당히 조사 방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의 경우 전생의 주기라고 해서 그냥 소가 단순히 뿜어내는 방귀, 사실은 이제 소는 트림이 더 많아요. 그리고 트림이 보통은 메탄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만을 온실가스 효과로 포함시킨 게 아닙니다. 전생의 주기라고 해서 정말 모든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기들일 때 그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료 재배 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다 포함시키고, 또 소를 기를 때 나중에 소를 도축하고 또 소를 이동시키고 또 가공하고 생산하고 마지막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또 남는 거 폐기할 때까지 드는 모든 온실가스를 다 포함시킨 거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운송수단의 온실가스 효과는 단지 배기가스만 딱 측정을 했어요. 공평하게 하려면 운송수단도 사실 처음에 그 재료 만드는 것부터, 그죠? 공장 가동에까지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편파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흔히 또 생각하는 게 가축을 기를 때 환경 파괴가 또 많이 일어난다, 그 트림뿐이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 또 오해가 많은데, 실제로 그러면 채소를 기르면 환경 파괴가 안 일어나냐, 그 부분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상당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처음에 그 땅을 갈 때, 그 경작을 할 때 그 안에 사는 작은 동물이나 그런 곤충들이 거의 그냥 학살을 당합니다. 심지어 토끼나 이런 큰 것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식물을 기르려면 뭐 아시겠지만 많은 농약, 살균제, 제초제, 그리고 화학비료를 투하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역시 많은 동물들이 죽고, 그 동물들 또 땅에 있는 그런 곤충들, 지렁 이런 애들이 가만 놔두면 걔네들이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걔네들이 배설물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지렁이가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그런 동물들이 다 학살되면서 오히려 땅이 이제 그 표토가 고갈되는 거죠. 표토라는 건 표면에 아주 그 땅의 비옥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 그렇게 고갈이 되고 또 그런 농약이나 그런 것들이 또 지하수로 흘러들고요. 또 그 다음에 하천으로 흘러들면 그런 물고기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소도 공장식으로,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걸 공장식으로 생산하면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방목식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재생농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소들이 돌아다니면서 역시 이제 배설물로 땅을 비옥하게 하고요. 또 사실은 인간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다 얘네들이 먹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이제 살로 바꾸니까 그걸 이제 영양분으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축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표토를 비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작물들을 소가 먹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꾼다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런 공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면서 사실은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 충분히 인류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데, 소 키우면서 고기 먹으려고 하다 보니 좀 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아닌가,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동물은 먹어서 영양분으로 바꾸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 탄수화물은, 곡물은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생산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만약에 동물들을, 그런 가축을 안 기르고 작물만 생산한다면 그 영양분 결핍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어떤 보건복지 비용에 더 많은 어떤 그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은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토양이 실제로는
그 탄소를 격리를 시킵니다. 탄소를 이렇게 포집해서 저장을 한다는 거죠. 소 같은 가축들을 방목하면서 그 토양에서 배설물도 배설하고 이렇게 밟고 다니면 비옥해지면서 그 탄소 저장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소가 배출하는 그런 모든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이런 것들을 그 토양이 탄소를 포집하는, 격리하는 능력에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가 뿜어내는 메탄은 길어야 10년이면 다 분해돼서 사라져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것, 대자연의 순환 시스템에 포함된 거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화석연료,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 밑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원래 그 지하에 깊이 숨겨있던 탄소들을 끌어내는 거니까 자연 순환 시스템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건 오히려 위해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원시 집단 중에 그 가축을 키우는 집단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 사육하는 환경에 비하면 너무나 비교 대조적으로 서로 상호회적으로 키웠다는 거죠.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아프리카에 유목하는 집단 중에 그 가축을요 키우고 죽음까지 보호하면서 호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장식 축산에 너무 참혹하잖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제 책에도 나오지만 그거 보고 슈토제닉으로 잘 건강을 유지하시던 분이 그걸 보고 고기를 전혀 안 먹으셔가지고 간 수치가 막 진짜 상상 못할 정도 올라가고 혈색이 누렇게 변해가지고 병원 가서 용종도 떼시고 위염도 걸리시고 하신 사례도 나오는데, 그런 집단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육식을 위한 식품을 생산해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안전한 먹이와 안전한 죽음까지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가죽이라든지 동물성 식품을 받게 되는, 아주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더 순리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동물을 먹기 위해서 잔인하게 동물들을 도살하고 하는 것이 이게 윤리적으로 맞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제 동물들이 자연에서 우리가 그 사육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더 잔인하게 포식자의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 고통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식물을 먹는 거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우냐? 물론 식물은 고통을 안 느낀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통이 그 주요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느냐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식물도 안 잡아먹히려고 어떤 특정 동물이 오면은 뭐 독소를 뿜어낸다든지, 한번 자기를 뜯어먹은 그런 식물이 가까이 오면 안에서 독소를 이렇게 배출하는 게 실제로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또는 포식자가 다가올 때 동료 식물들에게 어떤 호르몬 같은 것을 뿜어내면서 경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식물들조차도 자기들이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보면 대자연에서는 사실 먹고 먹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동물을 우리가 먹어야 할 때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해 주려고 노력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동물을 먹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식물을 먹는 것은 윤리적이다라는 부분은 다 같은 생명이라는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생존하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입장에서는 다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식물 독소 부분이 영양소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주목할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이념적인 부분에서 채식주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영양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가 비건이든 육식주의자든 사실은 더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이런 먹고 먹히는 어떤 식품 뭐 그런 관계, 자연의 순리를 위해서는 서로 오히려 협력해가지고 재생농법이라든지 요런 데 더 이렇게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채식에서 특히 대규모 단일 경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작 과정이나 농약, 살균제 살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 동물들이 또 사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